마다가스카르 세계에서 18개의 타부와 놀라운 사실들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나라인데요. 아프리카 동남쪽 해안에 위치한 인도양에 있습니다. 이곳은 90% 이상의 식물과 동물 종이 고유하고 지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독특하고 다양한 생태계로 유명합니다. 섬나라에는 다양한 언어, 관습, 전통을 가진 여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여행 중 마다가스카르에는 왼손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타부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와 함께 춤을 추는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이 섬은 과거에 해적 활동의 중심지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의 18가지 타부와 이곳의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봅시다. 번호 18. 머리를 만지지 마세요. 마다가스카르 문화에서 머리는 신성한 신체 부위로 여겨지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지며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악수나 미소로 인사를 하세요. 또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의사소통할 때 특히 이성 간에는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서거나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른 문화에서 흔히 쓰이는 손 제스처가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짱을 끼는 것은 분노나 적대감의 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할 때는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 17. 죽은 자와 춤을 추는 풍습. 마다가스카르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무덤을 파고 뼈와 함께 춤을 추며 고인을 기립니다. 현지인들은 포마디하나, 즉 뼈를 돌리는 의식을 통해 조상에게 감사를 표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묘지에서 7년마다 혹은 더 자주 진행됩니다. 의식 동안 발굴된 해골에서 뼈를 수습하여 새 천에 정성스럽게 싸고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고인 주위를 돌며 춤을 춥니다. 음악이 연주되고 가축이 도축되어 잔치가 벌어지며 음식이 가족 구성원들과 몇몇 가까운 손님들과 나누어집니다. 현지 신념에 따르면 사람은 먼지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살과 피에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을 매우 존경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육체만 먼지로 돌아가고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그들은 파마디하나 의식을 통해 계속해서 기억됩니다. 이 축제는 17세기부터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포마디하나 의식을 치르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며 이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와 죽은 사람을 위한 새 옷을 포함합니다. 많은 가난한 가정은 가족 묘지를 만들거나 포마디하나 의식을 조직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 풍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여왕 라나발로나 1세 여왕은 마다가스카르 섬나라를 30년 이상 통치했습니다. 1828년부터 1861년까지 남편 라다마 1세 왕이 사망한 후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라다마 왕은 마다가스카르를 유럽의 선교사와 상인에게 개방하여 마다가스카르 사회와 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라나발로나는 이러한 변화에 불만을 품고 마다가스카르의 옛 전통을 복원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여성 통치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백만 명의 죽음을 초래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자신의 왕좌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 작업은 라다마 왕의 가족 구성원들의 체포와 재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녀는 전 남편이 자신의 가족에게 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새로운 여왕은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힘과 잔혹함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명확하게 의도를 선언하며 자신이 약하고 무지한 여자가 아니라며 신 앤세스터스 외의 신을 숭배하지 않고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왕은 외국 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라나발로나 1세 여왕의 공포 정치 통치는 3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외국 간섭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극도로 잔혹했습니다. 그녀는 관리와 부하들에게 자주 사용한 처벌 방법으로 죄수들을 높은 절벽에 거꾸로 매달고 그들의 가족이 줄이 풀리거나 끊어질 때까지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는 탄게나라는 의식을 사용하여 죄수들에게 독을 먹인 후 닭껍질 3조각을 먹게 하고 3조각을 모두 토하지 못하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넓은 구멍에 던져졌습니다. 수천 명의 용의자들이 화형이나 생매장과 같은 중세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라나발로나 1세 여왕은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독살하거나 강제로 노동을 시켰습니다. 가끔 여왕은 갑자기 수천 명의 불쌍한 원주민이나 포로들을 동원하여 비현실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하곤 했습니다. 33년의 통치 기간 동안 전문가들은 마다가스카르 인구의 약 50%에서 75%가 전쟁, 질병 또는 여왕의 잔혹한 정예 시스템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최소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왕이 잔인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네, 왼손을 사용하지 마세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문화적 의미가 있으며 현지인과 상호작용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종종 섬세함이 부족하거나 불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역사적으로 왼손은 불결하거나 심지어 악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누군가와 인사를 할 때 왼손을 사용하면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왼손으로 먹는 것도 많은 곳에서 타부입니다. 무언가를 주거나 받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왼손으로 무언가를 건네는 것은 예의 없거나 심지어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쇼핑을 할 때는 항상 오른손을 사용하세요. 왼손으로 돈을 건네면 상인이 불쾌해하거나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경우에도 오른손으로 선물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존경과 예의를 나타냅니다. 임산부는 장례식에 가면 안 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임신과 장례식은 서로 완전히 상반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지 문화에서는 독특하고 이상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임산부는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고인의 영혼이 길을 잃어 태아에게 달라붙어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영혼이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장례식에 참석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판적인 시선과 속삭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고인에게 불운을 가져오거나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임산부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인이 가까운 가족 구성원일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산부는 장례 의식을 존중하며 몸에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타부는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임신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므로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어 어머니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번째 강에서 목욕하지 마세요. 13번째 강에서 목욕하지 마세요. 이 섬나라에서 특정 강에서 목욕하는 것은 단순히 더운 여름날 시원함을 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강에 깃든 조상신과 자연신께 경의를 표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에게 강은 조상신과 신령이 거주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성황당처럼 말이죠. 이곳에서 목욕하는 것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넘어 영혼을 정화하고 신령과 교감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굿을 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이런 신성한 강에서 목욕하는 것은 현지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심지어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강은 너무 신성해서 특별한 의식이나 제사를 지낼 때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관광객이 모르고 신성한 강에서 목욕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주의를 주거나 제지할 수 있고, 심하면 시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려면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신성한 강에서 목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째, 화요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작하지 마세요. 마다가스카르에서 화요일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아무런 성과도 없거나 오히려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은 일이 잘 안 풀리는 날로 여겨집니다. 마치 삼재처럼 불운이 따라붙는 날이죠. 중요한 제안을 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요일에 시작하자고 하면 동료들은 바로 다른 날짜를 찾을 겁니다. 화요일은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요일은 마다가스카르 직장에서 괜히 짓궂은 장난을 치는 날처럼 여겨집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계획은 화요일을 피해서 수요일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화요일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날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날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월요병에 시달리지만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화요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미신과 전통이 결합되어 중요한 일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날에 하도록 만듭니다. 11번째, 밤에 휘파람을 불지 마세요. 마다가스카르에서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마치 노래방에서 귀신들을 초대해서 원치 않는 노래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밤에 휘파람을 불면 영혼을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이 금기는 너무나 뿌리 깊어서 귀뚜라미조차 울음을 멈추고 불만을 표시할 정도입니다. 달빛 아래 마다가스카르 마을을 산책하면서 휘파람을 분다면 창문이 갑자기 닫히고 마을 고양이들이 숨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귀신들에게 비상경보를 울려서 혼자서는 참석하고 싶지 않은 영적인 모임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행동이 한밤중에 위협으로 변해서 휘파람 소리로 초대받지 않은 영혼들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10번째, 바닐라 천국. 달콤하고 섬세한 바닐라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마다가스카르는 꼭 방문해야 할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이 섬은 전 세계 바닐라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바닐라 공급지입니다. 부르봉 바닐라 또는 블랙 바닐라라고 불리는 마다가스카르의 특산품은 섬 북서부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멕시코의 전통적인 바닐라 난과는 달리 1841년 벌의 부족으로 인해 혁신적인 수분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기술 덕분에 마다가스카르의 바닐라 농장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현재 마다가스카르는 매년 약 1000톤의 바닐라를 수출하며 이는 전 세계 바닐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마다가스카르 부르봉 바닐라는 부드럽고 복합적인 풍미와 달콤한 향, 그리고 고급스러운 마무리가 특징입니다. 뛰어난 품질 덕분에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는 전 세계 제빵사, 바텐더, 그리고 미식가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산업의 성공은 토양과 기후 조건뿐만 아니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수공예 기술 덕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장인 정신처럼 말이죠.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수확, 수분, 햇볕, 건조, 발효, 포장 등 모든 과정에 열정을 쏟습니다. 이러한 꼼꼼함과 헌신적인 노력이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생산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맛의 역사와 방법에 대해 배우고 바닐라 농장을 둘러보고 수분, 수확, 건조 과정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또한 현지 상점에서 순수 바닐라를 구입하여 여러분만의 요리에 그 향기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요리는 섬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교류를 반영하는 생동감 넘치는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음식 문화의 기본은 쌀입니다. 미히남 바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쌀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맛과 재료를 더했습니다. 동아프리카인들은 가축과 채소를 가져왔고 아랍 및 인도 상인은 향신료와 코코넛 밀크를 소개했으며 유럽 탐험가들은 토마토, 카레, 바닐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현대 마다가스카르 요리는 이러한 다양한 영향을 조화롭게 혼합하여 독특한 맛을 선사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요리에 흔히 사용되는 향신료로는 마늘, 양파, 생강, 토마토, 카레, 코코넛 밀크, 바닐라, 정향, 강황 등이 있습니다. 주요 육류는 아프리카 소의 일종인 제부이지만 닭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도 사용됩니다. 땅콩, 채소, 바나나, 럼주도 자주 등장하는 재료입니다. 라노 남팡고는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로 쌀을 끓인 후 남은 물로 만듭니다. 냄비 바닥에 얇게 밥알이 남으면 물을 붓고 끓입니다. 이 음료는 뜨겁게 또는 차갑게 즐길 수 있으며 현지인들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한다고 믿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음식과 물을 모두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끓이는 시간에 따라 라노 남팡고는 흰색 또는 갈색을 띱니다. 헤니키 소아사말로 나는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대표적인 전통 요리 중 하나이며 후부까지 왕실 요리 중 하나입니다. 만들기는 쉽지만 섬 전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리는 아닙니다. 섬의 일부 지역에서는 돼지고기 섭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와 생선을 함께 요리하는 것도 현지 문화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손님에게는 이 요리를 자주 대접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요리가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람바로 알려진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전통 의상은 길고 직사각형 모양의 천으로 몸에 다양한 방식으로 두릅니다. 람바의 독특한 점은 남녀 모두 착용할 수 있는 유니섹스 의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옷이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 서양 문화와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남성과 여성을 서로 다른 역할과 행동으로 분리하는 사회적 규범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에서 람바는 남녀 간의 평등과 화합을 상징합니다. 람바는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착용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며 행사, 사회적 역할, 개인의 취향을 반영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 람바 마나바카는 허리에 두르고 무릎까지 내려옵니다. 남녀 모두에게 흔한 일상복입니다. 엉덩이에 두르고 발목까지 뻗어 있는 람바 살로바나는 좀 더 격식 있는 자리에 착용합니다. 모랭기는 마다가스카르의 국민 스포츠로 맨손 권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모랭기는 현지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외부인에게 모랭기는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갈등을 해결하고 용기를 보여주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분쟁을 해결하고 용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모랭기는 보통 초가집과 야자수로 둘러싸인 붐비는 야외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관중들은 선수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노래하고 소리칩니다. 모랭기에서 폭력이 발생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최근 들어 모랭기에 남성과 함께 참여하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야생 동물은 진정한 생물학적 경이로움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생물종의 90% 이상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70종이 넘는 여우원숭이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중 16종은 인간이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한 이후 멸종되었습니다. 346종이 넘는 파충류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000종이 넘는 고유식물, 그리고 포사와 같은 포식 동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 활동, 산림 벌차의 화재, 침식, 외래종 확산 등으로 섬의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다양성은 아프리카 본토에서 오랫동안 격리된 덕분에 독특한 진화 과정이 전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유명한 생물 중 하나는 여우원숭이이며 작은 쥐, 여우원숭이부터 크고 시끄러운 시파카까지 다양한 종이 있습니다. 여우원숭이는 행동, 식단, 사회구조에서 놀라운 다양성을 보이며 각각 고유한 생태적 지위에 적응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화려한 팬더 카멜레온부터 세계에서 가장 작은 파충류인 브루케시아 미크라까지 다양한 카멜레온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다가스카르의 경이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섬에는 상징적인 바오밥 나무, 가시숲, 수많은 고유 난초와 식물과 같은 독특하고 기이한 식물들이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생물 다양성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자연 애호가들을 끌어들이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이 소중한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진화 과정과 복잡한 생명의 그물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여우원숭이는 단순히 귀엽고 눈이 둥근 동물 그 이상입니다. 여우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의 비공식적인 국민적 상징이자 보물로 여겨집니다. 여우원숭이를 해치는 것은 사랑받는 마스코트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부시됩니다. 현지인들은 여우원숭이가 섬의 고대 숲의 정령을 구현한 신성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여우원숭이를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분노하며 자력구제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마다가스카르의 여우원숭이는 삼림벌차에 사냥, 불법 야생 동물 거래 등 수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우원숭이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웅장하고 독특하게 아름다운 바오밥 나무의 천국으로 여겨집니다. 전 세계에 있는 8종의 바오밥 나무 중 6종은 이 섬에서만 자생합니다. 이 바오밥 나무들을 감상하려면 메나베 지역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곳에는 수령이 최대 800년에 달하는 고대 바오밥 나무들이 비포장도로 양쪽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길은 웅장한 바오밥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특히 황금빛 노을이 비추는 일몰 시간에 매혹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나무가 들이우는 거대한 그림자는 종종 거꾸로 자라는 나무라고 불리는 바오밥 나무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 두꺼운 줄기의 나무는 아파트 건물 높이의 2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바오밥 거리를 걷다 보면 거인의 정원에 있는 작은 개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들은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동안 견뎌왔습니다. 바오밥 거리는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바오밥 나무는 이 땅에 살았던 세대를 목격한 침묵의 기념비처럼 서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바오밥 나무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믿으며 전설과 민담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신비로운 매력은 바오밥 거리의 매력을 더합니다. 이 바오밥 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17세기와 18세기에 이 섬나라는 외딴만과 숨겨진 해안선 덕분에 해적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해적들은 배를 수리하고 인도양에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이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1990년대는 마다가스카르 해적들의 전성기였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해적 묘지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윤봉길 의사의 묘소처럼 역사의 한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외딴만과 해안선은 윌리엄 키드와 헨리 에브리와 같은 악명 높은 해적들에게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흡사 임꺽정처럼 조선시대에 관군을 피해 숨어 지내던 의적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해적 선장들은 마다가스카르를 악당과 반역자들의 용광로로 만들었고 약탈과 비밀로 번성하는 정착지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전설적인 해적 은신처 중 하나는 해적들이 세웠다고 알려진 식민지 리버탈리아였습니다. 마치 전설 속의 이상향처럼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리버탈리아는 모든 해적들이 함께 살고 전리품을 나누고 공정하게 통치하는 민주주의와 평등이 실현된 곳이었습니다. 마치 홍길동전에서 나오는 율도국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리버탈리아의 존재는 사실과 허구 사이에서 논쟁거리지만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해적 역사의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묻힌 보물과 난파선에 대한 이야기는 탐험가와 역사가들을 계속 사로잡고 있으며 보물 사냥꾼들을 섬 해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해남의 바닷속 보물처럼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 섬나라 해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마다가스카르 일라카카 지역의 풍부한 사파이어 매장량은 전 세계 수천 명의 광부와 모험가들을 끌어들였고 모두 운명을 바꿀 사파이어를 찾기 위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금광처럼 사람들의 꿈을 자극하는 곳입니다. 한때 평화로운 마을이었던 이곳은
이제 운명을 바꿔줄 사파이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과 시장으로 북적입니다. 마치 남대문 시장처럼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채굴 과정은 고되고 종종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광부들은 손으로 수많은 자갈을 파헤치고 채로 걸러내며 귀중한 보석을 찾기 위해 돌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핍니다. 더욱이 마다가스카르의 광산업은 아동 노동과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의 꿈 아래에는 생명을 희생하며 보석을 채굴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광산, 임시 변통의 운송수단, 좁은 공간, 유독 가스는 광부들이 직면한 위험 중 일부입니다. 마치 탄광촌의 현실을 보는 듯합니다. 광부들은 사파이어를 찾으면 낮은 가격에 상인에게 팔고 상인은 이를 가공하여 현지인과 관광객에게 판매합니다. 상인들은 사파이어와 채굴 장비를 팔아 부를 축적하고 그 과정에서 번영하게 됩니다. 사파이어는 아름답지만 사파이어를 발굴하고 세상에 내놓는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현재 환경 보호와 광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 있는 채굴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목표는 마다가스카르의 생태계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사파이어 거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가장 개발이 덜 된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주요 도로의 70%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2차 및 3차 도로의 3분의 2는 상태가 매우 열악합니다. 결과적으로 국제개발 자선단체인 트란사이드와 마다가스카르 NGO 라라나는 지역 보건 종사자를 위한 자전거 조립, 유지, 수리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따른기처럼 공공자전거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마다가스카르를 탐험하는 재미를 더합니다. 마치 제주도의 해안도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것처럼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는 버스, 택시, 툭툭이 있으며 차를 렌트할 수도 있지만 도로 상태와 교통 규칙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여기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18가지 금기사항과 이상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경험하기 위해 이 섬나라를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다른 주제를 다뤄주길 원하시나요?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